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는 김영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주제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 현대사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마을 운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살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잘 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도 잘 살기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고, 과거에 역사의 매 순간마다 우리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의 정책으로서 새마을 운동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그것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새마을 운동이 처음부터 정부가 고심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정책이 아니라 우연적인 계기에 의해서 출발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갔고 그 성격도 변화되었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새마을 운동의 정의가 상당히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출발은요, 1970년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아니라 사업이죠. 그리고 그 날짜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업을 지시했던 날짜가 1970년 4월 22일이에요. 그날이 새마을의 날로 지금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정부가 생각을 했을 때 주민들의 대단한 호응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농촌 새마을운동, 도시 새마을운동, 공장 새마을운동, 학교 새마을운동 이렇게 영역별로 전방위적으로 이 운동을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볼 때 이 운동은 농촌 지역의 마을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한다면은 1972년에 추진되는 종합적인 새마을 운동은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은 종합적인 지역 개발 정책이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새마을 연수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많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사들, 공무원들, 시민들을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요. 이 운동은 정신개발 운동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 운동이 추진된 시점이 중요한데요. 바로 유신 헌법이 선포되었던 1972년에 이 운동이 종합적인 어떤 국민 정신 개발 운동으로서 기획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유신 체제와 새마을 운동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실제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신 체제기에 진행이 됨으로써 유신 체제라고 하는 헌법 질서를 뒤엎은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높게 평가하고 박정희 정부 시기를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역사적 시도에서 유신 체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신 체제기에 진행되었던 이 운동을 대단히 긍정적인 운동이라고 부각시킴으로써 박정희 정부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1970년대를 긍정적인 역사적인 국면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창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 새마을 운동은 대단히 현창되게 되는데요. 영남대학교에 새마을학과가 만들어지고 새마을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학문까지 정립을 하고 새마을 운동을 세계에 수출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경상북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흑과 백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대단히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마을 운동은 평가 부분에서 많은 논쟁을 유발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새마을 운동의 이제 평가 부분에서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양면적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경제 개발을 성공시킨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박정희 정부는 4.19로 인해서 만들어진 민주 헌법적인 질서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군사정부를 수립했으며 특히 1970년대는 유신체제를 선포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물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은요,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권의 우위에서는 초헌법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군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런 정치체제를 독재체제라고 하면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견해들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평가 논쟁이 있는 것처럼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새마을 운동 시기에 농촌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촌의 소득도 증대되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갖게 됐다. 정리하자면 농촌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농민들의 자치문화, 농촌 사회의 자율성, 이 부분을 크게 훼손했다. 이 때문에 농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이 되지 못하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던 1970년대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면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도 부단히 농민들은 농촌을 이탈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패는 박정희 정부의 권위적인 새마을 운동의 결과물이었다라고 바라보면서 새마을 운동은 농촌 근대화 운동의 측면보다는 권위적인 박정희 정부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권위적인 주민동원 체제였다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새마을 운동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정의와 새마을 운동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는 것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는 그러면 이 운동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